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부로부터 각 부서에 대해서 뭐 행안부면 행안부, 국토건설부면 국토건설부, 조달청이면 조달청, 농林식품부면 농林식품부, 또 산림청이면은 또 산림 분야에 대한 것들, 이런 각 부서에 대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 정책 분야에 대해서의 산림 규제 완화 중에서 최근에 발표가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림 기술사 시험, 또 5급 산림자원직 5급 공채에서 출제될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내놓은 인구 감소 지역 산지 전형 허가 기준 완화 그래 갖고 인제 무슨 뜻이냐.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얘기하면은 뭐 정선, 뭐 영월, 뭐 태백 뭐 그런 지역이겠죠. 평창 뭐 그런 데까지. 인구가 자꾸 점차적으로 살기가 힘들고 그 지역이 교통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공장이 없어서 산업 기반 시설이 약해서 군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꾸 서울, 경기 이런 대도시로 이주해 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죠. 뭐 전라북도라면 무주, 진안, 장수, 전라남도라면은 뭐 구례 뭐 이런 데, 임실 그런 데가 되겠죠. 곡성 뭐 그런 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뭐 영양 뭐 말할 것도 없죠. 청송부터 시작을 했고 청도 뭐 이런 데 인구가 엄청 많이 죽었죠. 뭐 의성 같은 데, 군위 같은 데. 자, 그럼 산림청에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지역의 산지 전형 허가 기준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인구를 감소를 좀 시키는 것을 줄이고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이 나와야 되죠, 정책이. 산림 정책에서 산지 전형 허가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겁니다. 인제 그림을 인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6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꼭지는 3가지 있는데 당초에 3가지 이제 경사도, 임목 축적, 표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변경된 완화된 경사도, 임목 축적, 표고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공동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를 산지 전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완화된 것은 인구 감소 지역 허가 기준 완화 그래 갖고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까지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에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임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행구동 산 1번지에 임야가 3,000 평이 있다. 그런데 그중에 약 700 평에 대해서 원주시청 산림과 건축가 가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펜션을 짓겠다. 내 집을 짓겠다.' 아니면 택지를 갖다가 개발해서 팔아먹겠다. '내 사유림 소유권을 주장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인제 원주시청 산림과에 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시청 공무원이 산림과 공무원이 나와서 뭐 여기는 경사도가 어떻고 경사도가 25도 미만이 몇 평 나오지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요구하는 건 700 평인데 제가 경사도를 확인해 본 바 100 평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입니다, 법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평균 경사도를 30도 이하로 해 주겠다 이겁니다. 수치는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사가 센데도
산지 전용 허가가 난다 이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0평을 요구했는데 100평뿐이 안 됐던 데가 700평을 요구했으면은 600평이 될 수도 있고 500평이 될 수 있으니까는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개간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산림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정선, 평창, 영월, 구례, 뭐 함안, 군위, 뭐 밀양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경사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거죠. 높여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이 좀, 산림 개발이 좀 늘어나죠. 그럼 펜션도 질 수 있고 캠핑장도 질 수 있고 근린 주택도 질 수 있고 별장도 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동네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식당도 돈 벌어 먹을 수 있고 주유소도 생기게 될 수 있고 다른 숙박시설 뭐 모텔 이런 것도 생기니까 인구가 늘어나가라.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잘 사는 동네가 돼가는 것입니다. 자, 밑에 두 번째요. 인목 축적 헥타당 나무의 부피가 시군 평균 150% 이하였는데 이하여지 산지 전용 허가를 해줬는데 오른쪽에 완화된 거 보면 180% 이하까지 인목적이 많아도 산을 산지 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인목 축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시 뭐 동안구 뭐 이런데 대도시 같은데 이런데 가서 인목 축적을 제가 옛날에 재본 적도 있습니다. 뭐 자연 생태도 2등급을 3등급으로 내려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업무도 했었는데 이제는 산에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150% 이하 150% 되는 것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는 산을 개간 못합니다. 산지를 개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80% 이하까지 좀 올려주자. 나무가 많아도 개간을 할 수 있게 하자 이 뜻입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입니다.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표고입니다. 산의 산 높이의 50% 미만만 해줬는데 이제는 산 높이의 60% 미만까지도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서 완화시켜졌기 때문에 개간되는 면적, 개발 허가가 되는 면적,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이 더 늘어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이 엄청 많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 뭐 행안부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 뭐 특별 사업, 뭐 지원 사업, 공모 사업 갖고 예산을 갖다 주는데 미처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콘텐츠가 나오지 않고 사업 계획이 창의적인 것이 번뜩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골에 이런 데에다가 마케팅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완화된 지역에 대해서 좀 개발이 돼 갖고 같이 잘 살고 잘 먹는 산촌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산림청에서 내놓은 인구 감소 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서 산림기술사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고 5급 산림자원직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라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비단 기술사 문제, 인구 감소 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만 나오지 않더라도 산지관리법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든지 산림 정책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든지 할 때 가져다 응용해서 작성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감소 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완화와 산림 정책, 산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